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세계지리 제1강 세계화와 지역이해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은 그냥 평범한 국어 문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선택지 볼게요. 1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계화의 배경이 되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네요. 2번 니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분업의 사례로 다국적 기업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항공기를 생산하는 것이 있다. 앞에 내용 설명 부분 보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인가? 거기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 3번 디귿으로 문화의 세계화로 문화의 획일화 및 소수 문화 쇠퇴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리을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위한 전략으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등이 있다. 이건 지역화죠. 이것도 옳은 설명이네요. 5번 기역 세계화로 리을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높아지는 현상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이네요. 2번 다음 자료의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일 뮌헨은 옥토버 페스트라 그래서 맥주 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자, 이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세계화 시대에 그 지역만의 특징을 살려서 홍보를 한다, 알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3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TO 지도고요. 나는 R 이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죠. 1번 가는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의 중심부에는 중국이 위치한다. 중국이 아니라 메카 또는 아라비아 반도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3번 가는 TO 지도는 크리스트교, 나는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4번 가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 아니라 동쪽. 그 다음에 R 리드리시가 제작한 세계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가나에는 모두 나일강이 표현되어 있다. 나일 리버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지도는 이제 180도 돌려서 봐야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세계지도와 비슷한데, 자, 이쪽이 유럽이고요. 이쪽이 아시아고요. 지금 이게 아프리카인데, 나일강은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지중해, 나일강은 지중해로 흘러들어요. 그래서 당시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이 나일강을 보니까 이렇게 흘러와요.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나일강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이렇게 지금 높은 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산을 그려 넣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산이고요. 하천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이네요. 4번 지도에 대한 가다 설명에 참과 거짓 여부를 판단한 후 옳은 판단에 해당하는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영어 단어로 옳은 것은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세계 지도네요. 수업 시간에 워낙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바로 밑에 보기 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래서 참, G로 시작하겠네요. 그 다음 경성과 유선이 수직으로 교차해서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다. 옳은 설명이죠. I네요. 그러면 G, I니까 그냥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메르카토르라는 사람은 이제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한 세계지도를 만들려고 원통 도법을 이용해서 세계지도를 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적도 근처는 정확한 데 비해서, 그러니까 저위도는 정확한 데 비해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실제보다 확대되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5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조선 초에 제작한 호넬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요. 나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죠. 1번. 가는 중세 유럽에서 제작되었다. 조선에서 제작했고요. 2번. 가는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구체라는 인식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이 지도는 구체로 인식하고 제작한 건 아니죠. 이건 나에 해당해요. 그 다음 3번. 나에는 경선과 유선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물론 직선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수많은 유선과 수많은 경선이 그려져 있죠. 4번. 나에는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정답은 3번. 6번. 다음 자료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나라는 아르헨티나예요. 자, 국도 중앙의 위 경도를 봤더니 남이 34도, 그냥 우리나라랑 대체로 반대편에 있겠네요. 일단 위도만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서경 64도인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 그럼 우리나라랑 시간이 반대인 곳은, 표준 경선이 180도가 차이가 나는 곳은 서경 45도죠. 그래서 기역 이 지점은 대체로 우리나라랑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르헨티나. 나머지 것들은 밑에 보기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기역을 통해 이 국가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자, 계절이 반대라는 말은 일단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기후랑 한대기후랑 비교할 수는 없고요. 열대기후면 열대기후끼리, 한대기후면 한대기후끼리, 온대기후면 온대기후끼리.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국도 중앙의 위 경도를 봤더니 남이 34도니까 대체로 우리나라랑 기후가 비슷하겠죠. 온대기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계절이 반대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 기역은 속성정보, 니은은 공간정보이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디귿, 리을은 모두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와 관련 있다. 이건 세계사 또는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남아메리카는 브라질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에스파냐가 식민 지배를 했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은 모두 원격 탐사를 통해서 얻기에는 좀 힘든 지리 정보죠. 기역 디귿이 정답. 7번. 다음 글의 기역으로 얻을 수 있는 지리 정보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1년 3월 22일에 우리나라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발사가 됐나 보네요. 원격 탐사를 물어보는 거네요. 보기를 봤더니 브라질의 민족 구성 비율은 인공위성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이동 경로.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소말리아의 기아 인구 비율과 기대 수명. 역시 이것도 인공위성 원격 탐사로는 알기 어려워요. 그 다음 리을,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이동 범위. 이것도 이제 인공위성으로는 파악하기에 적합하죠. 정답은 4번. 8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선택지 바로 볼게요. 1번. 기역에는 지형, 기후, 식생 등이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니은은 기능의 중심지와 그 배후지로 이루어진다. 상업 기능, 교육 기능 이런 거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이 이루어지는 또는 교육 기능을 제공하는 학교나 뭐 학원이나 이런 중심지가 있고요. 그 영향을 받는 또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뭔가를 제공하는 이제 배후지로 이루어진다. 옳은 설명이죠. 3번 디귿에 해당하는 지역을 점이지대라고 한다. 두 지역의 성격이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아메리카는 리을을 경계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되는데 이건 안데스 산맥이 아니라 리오 그란데 강이죠. 리오는 에스파냐어로 하천이란 뜻이고요. 그란데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큰 하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리오 그란데 강의 이제 하류 부분이 중하류 부분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경계가 된다. 그다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구분되는 건 자연적 지표에 따른 권역 구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나마 지역에는 파나마 운하가 있거든요. 여기를 경계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구분된다. 정답은 4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은 어느 기업 창립자와의 가상 인터뷰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쭉 읽어보면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나 그런 작품들이 넷플릭스나 다른 OTT 서비스에서 이제 상영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죠. 보기 볼게요. 기억, 국경의 의미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되었다. 니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 옳은 설명. 그 다음 디귿, 국적을 초월한 세계 문화의 형성 가능성이 커졌다. 그 다음 리을,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분야의 세계화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오브 더 톱은 문화를 또는 컨텐츠를 이제 서로 나누는 거니까 이건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은 설명이 지금 리을은 잘못되어 있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2번 다음 자료는 세계지리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건 정말 쉬운 국어 문제죠. 가는 지역 자체를 상품으로 만드는, 상품이라기보다는 브랜드로 만드는 지역 브랜드하고요. 그 다음 나는 지리적 표시제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다음은 교내 세계지도 전시회를 준비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도의 방향을 잘못 전시한 지도들이 있네요. 지도 제작자가 그린 원본대로 지도의 방향을 수정해 볼까요? 알 리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우리가 지도 자체를 그대로 외울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알 리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이제 지도의 위쪽이 남쪽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내용 설명 부분에 있는 지도랑 비교해 보면 지금 이게 180도 뒤집어져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갑은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TO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 유럽을 기준으로 지도의 위쪽이 이제 동쪽이라고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유럽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물론 유럽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당시 생각했던 땅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냥 그대로 제작한 거죠.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있고 아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도의 위쪽이 지금 북쪽이란 뜻이고요. 이쪽이 동쪽, 이스트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해야 원래 TO 지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천화도. 천화도는 사실 우리가 모양을 외우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한반도가 있고 지금 원래 천화도대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4번 다음 자료의 세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자료 자체가 그냥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읽어보고 보기 보고 정답을 찾아볼게요.
피렌체 출신의 탐험가 아베리고 베스푸치는 1499년부터 1501년,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거든요. 그로부터 7년 뒤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네요. 그때 이제 이미 콜럼버스가 도착한 그 땅이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읽어볼게요. 남아메리카의 북부 해안을 따라 아마존강 하구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끝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까지 항해했다. 그리고 아메리카를 아시아로 착각한 콜럼버스와 달리 자신이 발견한 것이 신대륙임을 깨달았다. 유럽의 지도 제작자인 마르틴 발트제 윌러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의견을 수용하여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통과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발견에 근거한 세계 지도를 제작하였다. 지도에 신대륙을 표현하고 그 대륙의 이름을 아메리카라고 하였다. 이 지도는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세계 최초의 지도이며 지도의 위쪽에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초상이 함께 그려져 있다. 자,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이 정도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통에, 그 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발견한, 뭐 이름을 새롭게 붙였다 그래야 되나요? 아메리카를 지금 이렇게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하고 달리 아프리카 남부 지역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아시아의 동쪽 끝은 여전히 조금 부정확하고요. 보기 볼게요. 경성과 이손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대서양의 지도의 중심에 위치한다. 자, 이 지도에서 중심이라고 하면 여기쯤 될까요? 뭐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서남아시아 정도가 지도의 가운데네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메리카는 지도 왼쪽 끝에 있고 대서양도 왼쪽에 치우쳐 있죠. 잘못된 설명. 그 다음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남아메리카가 아프리카보다 넓게 표현되어 있다. 이 정도가 남아메리카인 것 같고요. 아프리카는 이게 지금 아프리카고 아프리카가 더 넓게 표현되어 있네요. 정답은 2번. 5번. 다음 자료는 세계 지도를 범례에 따라 그림으로 분류한 것이다. AC 지도가 다음과 같이 분류될 때 가나에 들어갈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범례 A는 가와 나 모두 해당하는 지도임. B는 나에만 해당하는 지도임. C는 가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유형이 좀 새로워서 자칫 시간을 좀 뺏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또 마냥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지도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아메리카가 표현된 지도이다. A가 이렇게 돼 있고요. B, C는 아메리카가 없죠. 그 다음 니은,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 지도는 A, B, C 모두 다 그렇죠. A는 지금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세계 지도고요. B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고요. C는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그다음 리을,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제작된 지도다. C에만 해당하고요. 그다음 리을, 경성과 이손의 개념이 적용된 지도다. A하고 B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가는 A만 해당하는 거니까 기역이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 나는 A하고 B가 해당하는 거니까 리을이 나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6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곧바로 보기 볼게요. 기역은 북위, 동경, 위도, 경도니까 공간 정보가 많네요. 그 다음 니은은 인접성, 계층성, 연결성 등으로 표현되는 관계 정보다. 니은은 그런 건 아니죠. 속성 정보예요. 그 다음 디귿, 리을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인공위성은 한번 이렇게 발사를 하면 계속 지구를 돌면서 그래서 일정한 간격마다 특정한 지역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물론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거긴 한데 대부분은 어쨌든 주기적으로 특정 지역을 지나가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얼 디귿은 사망자 숫자는 리얼 인공위성 원격 탐사로 수집되는 정보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네요. 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하여 위성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단 합산 연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정함.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오래라기보다는 적잖이 걸려서 그렇지 누구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A, B, C, D, E 5지역을 표시하고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그 다음에 합계 천천히 하나씩 표시하면서 더해보면 답이 나오죠. 자, 3, 3, 3, 2, 1, 그 다음에 3, 3, 3, 이것도 똑같이 2, 1, 그 다음에 3, 2, 1, 1, 1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계는 9점 제일 많고요. 8점, 7점, 5점, 3점. 그래서 1번 A 국가가 위성시설 개선 사업에 선정되는 거죠. 가장 적합한 거죠. 8번 다음 자료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나 다가 어느 나라인지 당연히 몰라도 돼요. 그거랑 상관없이 정답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걸 알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실제 존재하는 나라니까 나라 이름만 좀 적어보자면요. 가는 가나고요. 나는 우루과이예요. 그 다음에 다는 포르투갈이고요. 1번 기억은 관계정보, 니은은 공간정보이다. 자, 기억은 공간정보, 니은은 속성정보죠. 둘 다 지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2번 가는 나보다 기억 지점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기온의 연교차는 이제 그 다음 단원, 그러니까 2강부터 나오는 개념인데 어쩔 수 없죠. 선택지를 만드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라서. 자, 기온의 연교차는 적도에 가까울수록 작아요.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가가 적도에 더 가까우니까 가가 연교차가 더 작다. 자세한 설명은 2강 수업 내용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는 인구 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다는 가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다. 다는 포르투갈, 유럽에 있는 국가고요. 가는 가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예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고요. 5번이 옳은 설명이에요. 자, 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인데 위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위도 경도예요. 그래서 지금 5번이 바로 이렇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지도 꺼내놓고요. 이런 문제 또는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위도 경도를 직접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서 점을 찍어봐야 돼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어쨌든 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